가장 무서운 맹수가 지배하는 땅이란 걸 알고 있었죠. 밭을 매다가 길을 가다가 하물며 뒷간에 갔다가 대책 없이 범에게 당하는 일은 흔히 일어났으니까요. 바로 호환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호환보다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순수 우리말인 범. 우리 민족은 호랑이와 표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범이라 불렀죠. 시베리아 호랑이 혹은 아무르 호랑이, 우리나라에선 백두산 호랑이라 불렀고 줄무늬가 칡농풀 같다고 줄범, 칡범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표범은 어떨까요? 무늬가 엽전 같다고 돈범이라 불렀다는데요. 호랑이의 4분의 1 정도 되는 몸집이지만 더 날렵하고 사나운 맹수죠. 197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기록이 있는데요. 호랑이보다 훨씬 흔한 맹수였습니다. (4월) 중순 다시 찾은 연해주. 여기 한반도에서 사라진 호랑이와 표범이 살고 있다. 둘을 동시에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여기뿐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아주 좁은 지역. 한때 한반도 전역이 서식지였던 범이 이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찾은 곳은 잣나무 계곡이라 불리는 숲.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국 표범의 서식지다. 대부분의 새들이 남쪽으로 떠나고 겨우내 남아있는 새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4월이) 돼서야 서서히 봄이 시작되는 숲. 이 나무는 온통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 누가 이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을까? 꿀을 꺼내 먹고 간 곰의 짓이다. 우린 야생의 깊숙한 곳에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 숲의 지배자. 밤은 표범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사슴들이 경계음을 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타난 표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먹이를 뜯기 시작한다. 몸집이 큰 수컷 표범이다.
현재 야생에서 살고 있는 한국 표범은 겨우 120마리 정도. 그중 한 마리와 만난 것이다. 표범의 먹이는 새부터 토끼와 오소리, 사슴과 노루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맹수다. (1990년대에) 멸종 직전까지 갔던 표범. 지금은 조금이나마 회복된 상태지만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이다. 이 지역보다 더 북쪽에서는 눈이 너무 많아 살 수 없다고 하니 아마도 표범에게 최고의 서식지는 한반도였을 것이다. 여기선 거의 모든 동물이 표범의 사냥감이다. 노루와 사슴은 특히 주된 표적.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다소 부실해 보이는 은신술. 잠시 몸을 숨겼다가 다시 은신처를 찾아 떠나야 한다. 우린 다시 평지 쪽으로 내려왔다. 표범보다 더 강한 자, 호랑이를 찾기 위해서다. 역시 흔적이 남아있다. 표범은 산 위쪽에, 호랑이는 평지에 살아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 배설물 속에 소화되지 않은 채 나온 털은 멧돼지의 것이었다. 호랑이 먹잇감의 80%를 차지하는 동물. 다 자란 수컷은 250kg에 육박해 호랑이 외에는 천적이 없는 막강한 동물이다. 덩치 큰 수컷 멧돼지가 반격하면 호랑이를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호랑이의 먹잇감은 주로 새끼나 암컷 멧돼지다. 호랑이의 흔적을 따라오다 보니 작은 강가에 닿았다. 족제비과의 동물 오소리.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엉덩이에 하얀 하트 모양 꽃사슴 무리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대에 멸종됐지만 이곳에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다. 호랑이를 만났다. 머리가 작고 갸름한 암컷 호랑이.
사냥할 때가 아니면 뛸 필요가 없는 최고 포식자. 암컷 호랑이 한 마리는 지리산 국립공원 면적보다 더 넓은 영역을 거느린다. 5월 하순의 표범의 땅. 우리는 먼저 지난 봄 호랑이가 왔던 곳에 다시 가보았다. 그런데 호랑이 흔적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겨우 찾은 배설물도 이미 오래된 것. 우리는 경로를 바꿔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조금 더 긴장되는 발걸음. 100년 전 호환의 공포가 여기선 현실이다. 한참을 들어온 숲은 북쪽의 중국 국경 근처. 낮에도 컴컴할 만큼 우거진 밀림이다. 이런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의 흔적을 만났다. 땅을 파고 돌을 쌓아 만든 움집인 것 같다. 누군가 최후의 삶을 살다 간 곳. 19세기 말의 중국인이나 만주인,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 더 깊은 숲으로 갔다.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많은 동물들이 오가는 길목. 한참을 기다렸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범도 호랑이가 없는 시간을 골라 지나간다. 이제는 호랑이의 시간. 지난 봄에 봤던 그 암컷 호랑이인 듯하다. 냄새를 맡아 자기 영역을 확인하는 모습. 밤에는 사람의 눈보다 6배 더 뛰어난 시력. 언제든 사냥이 가능하다. 겨울이 깊어졌을 때 다시 표범의 땅을 찾았다. 겨울은 야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계절. 동물들의 몸을 가리는 나뭇잎은 다 떨어졌고 눈 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된다.
지금은 표범의 땅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사슴들의 경계음 소리,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인다. 범의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매 순간 긴장해야 한다. 이 땅의 최고 포식자, 호랑이. 현재는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 5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9종의 호랑이 아종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거대하다. 일어섰을 때 키가 2m가 훌쩍 넘는 거구다. 호랑이는 다 자란 후엔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동물이다. 자신이 다니는 통로 곳곳에 채취를 잔뜩 묻히고 발톱 자국도 남겨둔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표범의 언덕. 수컷은 아직도 암컷을 만나지 못한 모양이다. 아예 드러누워 표시를 남길 작정. 눈을 뒤집어 놓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드디어 암놈이 찾아왔다. 수컷이 남긴 흔적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 어쩌면 곧 둘의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영하 20도로 떨어진 혹한의 표범의 땅. 동물들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야 하는 날들이다.
호랑이 2마리가 함께 나타났다. 보통은 단독 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한 마리는 한쪽 눈을 잃은 상태. 짝짓기 하는 암수는 아닌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둘은 함께 다니고 있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야생의 일들을 우린 알 수가 없었다. 백 년 전 범의 나라로 불렸던 한반도. 그러나 범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일제의 무차별 사냥이 시작됐죠.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해수 구제 정책으로 호랑이 97마리, 표범은 624마리가 사라졌고 얼마 후 멸종에 이릅니다. 호랑이가 잡혔다는 마지막 기록은 1924년 횡성의 어느 산에서였습니다. 표범은 좀 더 오래 버텼는데요. 1970년 마산에서 잡힌 표범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그 후로도 극소수의 범이 생존해 있다 사라졌을 겁니다. 표범의 땅에 다시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강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동물들의 움직임도 한결 활발해지는 무렵이다. 표범은 지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중이다. 그는 은신술의 귀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게 된다. 이들이 생존하는 한 언젠가 한반도에도 범이 돌아오지 않을까? 어둠 속에서 마주친 또 다른 호랑이. 호랑이는 온 산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